네, 안녕하세요. 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페이지 63쪽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첫 번째는 단어를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말로 된 번역본을 읽고 나서 지문을 번역하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 여기는 단어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circuitry. circuitry는 회로, 그 다음에 analyze, 분석하다. analyze, opposite, 반대의, value, 가치, 값, transmit, 전송하다, surrounding, 환경, eliminate, 제거하다, external, 외부의. 근데 이제 이거의 반대말인 이제 내부의라고 한다면 x 대신에 in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in, internal 하면은 이제 이거는 내부의가 되겠네요. internal. 다시 이제 convert, 변환하다, 전환하다, predictable, 예측할 수 있는. 그래서 predict까지만 하면은 동사로 이제 예측하다가 될 테고요. 이제 ably 붙어서 형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inconsistent, 일관성 없는. 앞에 in을 잘라버리면 consistent, 일관성 있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잠시 멈춰서 단어가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이 단어를 반드시 암기하고 이 부분을 암기하고 수업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앞선 시간에서 이제 두 가지 원리를 공부를 했어요. constructive interference라고 해가지고 보강 간섭, 그리고 destructive interference라 해가지고 상쇄 간섭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이제 소리가 이렇게 움직여 갈 때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서로 보강한다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이제 엄청 커졌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점점 커지는 그런 보강 간섭이 있었고, 오히려 이렇게 지나가다가 거꾸로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 이제 이 소리를 이 꼭대기 피크와 밸리, 골이 이제 상쇄된다 해가지고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거나 소리가 줄어들거나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실제 우리가 헤드폰에 사용되는 그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 원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림을 먼저 설명해 보면 여러분 보이세요? 여기 이 헤드폰을 여기 사람이 헤드폰을 쓰고 있잖아요. 이 헤드폰 안에는 마이크랑 이렇게 회로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외부에 이렇게 노이즈, 바깥 소음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 이 마이크가 이 소음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소음을 인식하고 나면은 이 안에 이제 이 마이크를 타고 들어온, 좀 색깔을 좀 더 진한 걸 바꿔볼게요. 자, 봅시다. 여기 이렇게 회로가 있잖아요. 이 안에 이 회로 안에 마이크를 통해서 소음이 들어오면 이걸 디지털 신호로 빠르게 바꾸는 거죠. 빠르게 바꿔서 이 외부 소음에 되는 그 파동과 음파와 반대되는 소리를 이 회로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떤 간섭이 일어날까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소음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마이크를 타고 소음을 인식해가지고 이것과 반대되는 음파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이거는 보강 간섭인가요? 상쇄 간섭인가요? 그렇죠.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거죠. destructive interference가 일어나서 소리를 이제 더 작게 만들거나 아예 소리가 들리지 않게끔 하는 그런 이제 원리로 노이즈 캔슬링 소리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네, 잠깐 자꾸 카카오톡 알람이 떠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 배경 지식을 갖고 이 헤드폰 안에서는 이제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소음이 줄어든 상태 혹은 소음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조용한 쾌적한 클리어리 깨끗한 음원을 듣거나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 안에 그 원리는 어떤 간섭이다? 보강 간섭, constructive interference가 아니라 destructive interference, 즉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 네, 이걸 가지고 그러면 한국어 버전을 우리말 읽고 그 다음에 영문을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자, 좀 더 확대하겠습니다. 자,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의 과학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 상쇄 간섭은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destructive. 상쇄 간섭은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헤드폰의 노이즈 캔슬링 특징에 이용된다. 노이즈 캔슬링에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구나. 이 헤드폰 안에는 마이크와 1번 마이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음 제거 회로가 있다. 소음 제거 회로 아까 circuitry라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마이크는 외부의 소리를 감지하고 이렇게 헤드폰 있으면 여기 안에 이제 마이크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회로가 있는데 이 외부의 소리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 이 소리를 감지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회로는 이를 분석하여 반대 음파를 생성한다. 그렇죠. 여기 이제 이런 그 소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역으로 되는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소음이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이 안에서는 소리가 어떻게 된다? 아예 들리지 않거나 작은 소리가 난다. 자, 예를 들어 외부 소음의 플러스 1의 값을 가지면 노이즈가 1의 값을 가지면 이 회로 안에서는 마이너스 1의 반대 소음을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피커로 전송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원하지 않는 소리를 상쇄하여 소리를 키우지 않고도 음악 소리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술은 잠시만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다. 여기서는 이제 플러스하는 내용이었죠. 근데 그러나 했으니까 뒤에는 어떤 내용이겠어요? 그래서 뒤에는 안 좋은 내용이나 어떤 한계점을 이야기하겠네. 그러나 이 기술로 외부 소음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어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래서 한계점이 있는 거니까 완전한 소음 제거 달성을 위해서는 회로는 소음이 이 안에 있던 회로 있죠. 이 소음이 마이크에 도달하자마자 소음을 디지털 데이터로 빠르게 변환하고 스피커로 즉시 반대 소리를 전송해야 한다. 아까처럼 밖에서 이제 파란색 소음이 들어오면 여기 반대된 소리를 계속 빨리빨리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소음 차단 기술은 자동차 엔진 소리나 지하철 소음 같은 것들은 규칙적이고 우리가 예측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규칙적으로 발생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소리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그러니까 뒤에 또 안 좋은 내용 나와야 되겠죠. 가까운 곳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소리와 같은 일관성 없는 소리,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매번 다르잖아요. 똑같은 단어나 문장을 쓰는 건 아니니까 이런 일관성 없는 소리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효과적이다. 자, 내용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예측 가능한 소리에서는 미리 우리가 디지털 신호로 반대 음파를 빠르게 변형하고 생성해가지고 이제 상쇄 간섭을 만들어내서 노이즈 캔슬링을 할 수가 있는데 예측 불가능한 사람 목소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덜 효과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The science behind noise cancelling headphones. 과학 그리고 이면에 아까 우리 배웠던 단어네 무엇 이면에 무엇 뒤에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이면에 숨겨져 있는 과학. 자, 우리 메인 키워드가 있네요. Destructive interference. 이건 아까 Destruct가 아까 뭐였죠? Destruct 파괴하다, 상쇄하다. 그래서 소리를 파괴해버린다, 소리를 제거해버린다 이렇게 연상하자고 했었는데 자, 상쇄 간섭은 is used 사용됩니다. In the noise cancelling feature 노이즈 캔슬링이란 그 특징 안에 상쇄 간섭이 사용돼요. 무엇에? 헤드폰 안에 있는 노이즈 캔슬링. When 언제 그러냐면 when we listen to music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에 헤드폰에 있는 노이즈 캔슬링 특징 안에 이 상쇄 간섭이 사용된다. 그래서 수동태에 is used 이렇게 있는 것도 한번 보이고요. 자, 두 번째 inside the headphones 이 헤드폰 안에 are 동사가 먼저 나오고요. microphones and noise cancelling circuitry 마이크로폰 즉 마이크 하나와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의 회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밑줄이 쳐져 있네요. 교사용이라서 미리 쳐져 있어서 눈치챈 친구를 있을 건데 이거 역시 오늘 아까 배웠던 중요 문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오늘 아까 배웠던 3단원의 메인 문법이 어떤 거랑 어떤 거였죠? 그쵸? 아까 3단원의 메인 문법은 무슨 도치라 그랬는데 네, rarely do people want 이런 문장 기억나시나요? 부정어 도치가 있었죠. 부정어 도치. 그리고 아까 뭐가 있었냐면은 뭐가 있었더라? 부정어 도치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it 가주어 그 다음에 for 의미상 주어
to 진주어 이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it for to 밑절 먼저 치고 하자 이랬었는데 이건 일단 나도 부정어 도치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는 하나 더 추가해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 도치라는 게 있습니다. 도치는 역시나 주어 동사가 이렇게 어순이 나와야 되는데 뒤집어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요소 때문에 도치가 일어난다. 아까 우리 첫 번째 거는 부정어가 뭐 여기 있던 부정어 맨 앞으로 오면서 도치가 됐는데 여기는 뭐냐면 눈치가 빠르시려나? 그렇죠. 이번에 어떤 거냐면 전치사 명사구가 앞으로 나온 겁니다. 여기 어디 뒤에인가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가 앞으로 나온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가 지금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죠. 전치사, 다음에 얘는 명사. 자, 헤드폰 안에 라는 문장이 원래는 저기 맨 뒤에 여기 있었던 거예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원래 어순은 어떻게 되는 거냐? 마이크로폰. 자, 좀 볼까요? Microphones and noise cancelling circuits. 이게 원래 이제 큰 주어지 않습니까? 주어 이렇게. 그리고 R 여기가 동사고 여기 있던 것들은 원래 여기 있었던 거예요. 맨 뒤에. 근데 문장이 이렇게 맨 앞으로 보내게 된 겁니다. 문장의 맨 앞으로 보게 돼서 어순이 어떻게 된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 그 다음에 동사 주어 이 어순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패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문장은 Microphones and noise cancelling circuitry are inside the headphones. 그런데 이 전치사 명사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보낸 겁니다. 그럼 강조해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얘네들을 살려서 어떻게? 헤드폰 안에를 먼저 살려주고 헤드폰 안에 마이크와 노이즈 캔슬링 회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3단의 주요 문법인 도치가 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별표를 쳐놓고 암기하시면 좋겠네요. 어떤 거라고요? 네,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 도치 줄여서 전명구 도치라고 해보겠습니다. 전명구 도치. 자, 계속 이어가 볼게요. 헤드폰 안에는 마이크와 노이즈 캔슬링 회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폰, 그 마이크는 픽업, 감지하는 겁니다. 소리를 from the outside, 외부에서 소리를 감지해서 그리고 회로는 분석합니다. 그 소리들을요. 그래서 to produce opposite sound wave, 반대의 소리 파동을 생성해내기 위해서 그 소리들을 분석합니다. 자, 원래는 선생님이 물어봤을 텐데 여기 교사용이라 미리 적혀있네요. 이 댐이 뭘까요? 밑에 힌트가 있네요. 즉 댐은 복수인 걸로 봐서 S가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쭉 봤더니 쭉 일로 가서 사운드구나. 근데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외부로부터 오는 소음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단순히 사운드라고 적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소리들. 만약에 네 단어로 적어라 그러면은 sounds from the outside 이렇게 네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 부분. 그래서 외부로부터 온 그 소음을 분석해서 반대의 음파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그렇습니다. 근데 머릿속으로 잘 안 그려지니까 아까 전에 기억나십니까? 왼쪽에다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소리 파동이 이렇게 바깥에서 올 거고 여기 헤드폰에 이제 마이크가 하나 있고 여기 회로가 있으면 여기 소리 파동이 계속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빠르게 이것과는 반대되는 소리. 근데 여기서부터는 시작 안 되겠네. 바깥이었으니까 그럼 어디서부터일까? 딱 여기 들어온 지점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오겠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상세 간섭이 되면 소리가 이제 쭉 작아지거나 소리가 안 나는 상태가 된다. 계속 이어가 볼까요? If 만약에 말이죠, outside noise 바깥에 있는 소음이 has a value 값을 가지고 있다면, value는 값, over the plus 1 플러스 1 값을 가지고 있다면 회로는 생성해냅니다. opposite noise 반대 소음을 어떤 값이냐면요, 마이너스 1 값을 가진 거죠. 그러고 나서는 transmit 전송하는 거예요. 아까 generate가 1번이었다면 transmit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동사가 나란히 조동사 뒤에 1번, 2번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스피커로 전송하는 겁니다. 이제 그럼 여기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it 무엇을 전송하는 걸까요? 이번에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네요. 그렇죠. 시선을 쭉 앞으로 가서 앞에서 만들어냈던 즉 마이너스 1의 반대 소음값 얘를 이제 스피커로 보내는 게 되겠네요. 자, 그림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전에 이 파란색 부분이 플러스 1 값이라고 한다면 이거에 반대되는 마이너스 1 값 분홍색 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소리를 상쇄시키는 거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This cancel 이렇게 되면요, 이것이
cancel out, 소리를 상쇄시킵니다. The unwanted sound, 그 원치 않은 소리를 상쇄시켜서 심지어는 매우 in the noise surroundings,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도 그 원하지 않는 소리를 상쇄시킬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배웠던 cancel out은 소리를 상쇄하다. So, 그래서 you can hear, 여러분은 hear,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음악 소리를 clearly, 아주 깨끗하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without ing는 무엇 하지 않고서 무엇 없이 이렇게 단어를 한번 줬네요. without ing. 그래서 turn up 하면 소리 볼륨을 키우다라는 건데 그 소리 크기를 키우는 것 없이도 음악 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하고 계신가요? 네,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세특 쓰기에서 추가 탐구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말하는 this, 이것은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거겠죠. 만약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여기 이 부분 주황색 그은 부분이니까 한번 참고하십시오. 네, 잠시 또 종이 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5시, 여러분은 방과 후 수업을 들으러 갔겠네요. 자, 여러분이 듣고 있다 가정하고 한번 친구들 이름도 종종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반의 반장 송봉주, 수업 잘 듣고 있습니까, 인강? 네, 휘주도 졸지 말고 강의 듣다가 졸리면 멈춰 세우고 들어보십시오. 자, 계속 가겠습니다. However, 그러나 it's not easy, 쉬운 게 아닙니다. To entirely eliminate,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요. 외부의 소음을, 이 기술을 가지고요. 좀 눈치 빠른 친구는 뭐가 막 보이죠. 그렇죠. 3단원의 중요한 두 번째 문법 포인트가 아까 뭐였죠? 선생님이 이거 보이면 주황색 칠 거라 그랬는데, 그렇지. 가주어, 진주어. 약간은 if or to였는데 이번에 의미상주가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만 보면 되겠네요. 가주어, 진주어. 자리만 차지하고 있더라. 그러면 it's not easy, 쉬운 일이 아닙니다. to부터 여기 전체가 이제 진주어가 되네. 뭐뭐 하는 것은, 즉 완전히 외부 소음을 제거하는 것, 이 기술을 통해서 제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문장도 한번 쭉 가볍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좋겠네요. 가주어, 진주어라는 3단원 주요 어법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계속 가볼까요? To achieve full noise cancellation, 그래서 완전한 소음 제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achieve, 달성하다, 실현하다. The circuitry, 그 회로가 반드시 convert, 전환시켜야 합니다. convert A into B 이렇게 되네요. A를 B로 변환하다. 교사형 그 교재라 그런지 답이 다 적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네. 그래도 미리 적혔으니까 필기하십시오. Convert A into B. 소음을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하다. 그러고 나서 transmit, 여기가 2번이겠네요. transmit가 2번, 그러니까 전환하다가 1번. 즉시, instantly는 즉시. 즉시 그 반대 소리를 전송하는 겁니다. 스피커로요. 그래서 무엇 하자마자 그 소음이 reach the microphone, 그 외부 소음이 마이크로폰에 닿자마자 반대의 음파를 만들어서 스피커에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된다 했어 아까? 계속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외부 이렇게 소음이 들어오면은 이 안에서는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 이 안에서는 안에 마이크도 있고 회로도 있고 이 소리를 들어가지고 디지털 데이터로 빠르게 전환을 시켜서 이 반대되는 분홍색 음파 이렇게 상쇄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지. 그러면 이게 금방금방 예측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소음 제거하기가 쉽지 않다. 좀 잠깐 중간에 멈춰서 이 however 이쪽부터 어때요? 완전한 외부 소음을 제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문제점을 주는 거죠. 문제점. 혹은 다른 말로 한계점. 이렇게. 그러니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부분이 되겠지. 그러면 문제에서 뭐로 나아가야 돼? 좋은 글은. 그렇지. 해결책으로 나아가야겠지. 해결책. 그래서 여기가 해결책으로 소음을 제각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원래대로 다시 가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여기 결론 부분. This noise cancellation technology. 이 소음 제거 기술은요. effective. 효과적인데요. 예측 가능한 소리들에만 효과적입니다. Like. 마치 무엇처럼? 자동차 엔진이나 서브웨이. 지하철에 있는 소리들처럼. 자, 여기 nose는 앞에 언급된 명사를 받는 건데
자동차 엔진이나 지하철의 소리들이잖아요. 앞에 사운드 여기 보이시나요? 그래서 여기 사운드가 복수이기 때문에 여기 도우즈를 쓴 겁니다. 그러면은 단수인 경우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단수 도우즈가 그것들이라면 단수는 대시 있잖아요. 근데 앞에 사운드가 복수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를 쓰지 않고 도우즈를 쓴 거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 대시 쓰여지면 이건 어법적으로 틀리다. 여기도 한번 볼 수 있겠네. 그래서 자동차 엔진이나 지하철 소리와 같이 예측 가능한 소리들에만 효과적입니다. 자, 근데 그것은요. 여기 대는 근데 이것은 occur 발생하는 것들이죠. regularly 규칙적으로 발생하거나 over a period of time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것들은 이렇게 디지털 소리로 전환을 해서 반대 음파도 만들어서 이 상세 간섭을 만들기에 수월한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변환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역접이 한번 나오네요. 그러나 it's relatively less effective. less란 말은 어때요? 덜 효과적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포인트가 되겠네요. 무엇이? inconsistent 여기도 in이라는 단어가 일관되지 않은 소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요. 가령 사람들의 소리요. talking close to you. 너에게 가까이 위치해서 너에게 말하는 말소리 같은 것들은 일관되지 않잖아. 여기도 위랑 똑같은 원리네. 도우즈가 쓰여진 이유는 앞에 뭐 때문이다? 이 사운드가 복수라서 도우즈라는 게 쓰였다. 그래서 이 자리에 똑같이 뭐가 오면 안 돼요? 단수 대명사인 대시 오면 틀리다. 같이 한번 또 짚고 넘어갈 수 있겠네요. sound, doors.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어떻게 헤드폰 안에 노이즈 캔슬링이 작동하는가를 복습했습니다. 복습 아니고 한번 우리말로도 번역해보고 영어 문장으로도 번역해보고. 그래서 우리 지금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두 번째 줄에 여기 전명구 도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it 가주어, to 진주어 이런 부분도 있었고 대명사의 복수인 도우즈가 쓰여진 이유는 앞에 사운드가 복수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도 봤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흐름을 한번 본다면 좀 이런 것들도 있네요. 가볍게 보십시오. 여기 for example 예를 들면 이런 연결어도 있고 그러나 해서 however 한번 전환되고 그러므로 therefore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장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구나.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쌤도 힘드네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페이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